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이 당청 관계는 또 어떻게 정립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 후보하고 제가 얼마 전에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긴 시간 얘기를 해보니까 12년도에 출마했을 때하고는 당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달라요. 아, 이게 당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많이 알아가지고 당을 중심으로 해서 맞은 선거를 치러내겠다. 그 다음에 당정 간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겠다. 그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에서 인사추천도 받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당정청 협의를 해보면은 당이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당정청 협의를 해버리면 그 정부 쪽이나 청와대한테 끌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이 그 이제 정책 협의를 하고 예산 협의하고 인사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기 위한 준비를 잘 해야 돼, 당이. 네. 응? 가령 법률 같은 거는 정책 파트에서 이제 하고 예산도 이제 그 예산 파트에서 하고 인사는 인사 파트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당정청 협의를 할 때 사전 준비를 하고서 그거를 요구한단 말이죠. 그 준비가 있어야 끌려가지 않고 이제 가는 건데 제가 총리할 때 보니까 당이 이게 불안정하니까 수시로 지도부가 바뀌니까 그거를 준비하는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면은 정책위장이나 이 사람들이 아무 준비 없이 나와 있어. 그리고 정책위 맡은 지가 한 몇 달 되질 않아.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이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정된 당을 가지고 당의 그 당정청 협의하는 게 주로 정책, 법률, 예산. 그다음에 예산, 인사 이 네 가지거든요, 되게. 그거를 이제 하면은 충분히 대등한 관계로 끌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좀 구체적인 질문인데요. 지난번 대선 때 저희 이제 본가가 TK니까 주위 어른들이 문재인 한 번도 안 왔다 이거야. 그런데 박근혜는 한 번 오고 또 당시에 그 이회창이 도왔잖아요. 이회창은 두 번씩 오고 이랬는데 TK를 포기한 거야 왜 안 와? 뭐 이렇게 또 반발했었어요. 강원도도 그런 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 강원도나 TK는 가봐야 표시가 안 나니까 시간도 얼마 없고 다른 좀 충청이나 이렇게 경쟁하는 그쪽에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쪽도 다 들려주는 그러니까 게 맞는 건지. 시간 배정을 잘 해야 되는데요. 네. 예의상은 한 번씩은 다 가는 게 예의죠. 기본 도리죠. 이제 시간상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못 가는 건데 가능한 250개 시군을 한 번쯤은 이제 가는 게 도리인데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날짜가 며칠 없기 때문에 한 바퀴를 다 돌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래도 거점이 되는 데들 이런 데들은 가능한 후보가 가셔야 됩니다. 그게 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맞으면 후보가 유권자에게 하는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도리.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 차이가 박근혜 당시 후보는 총선을 진두지휘 했었잖아요. 그 직전에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러니까 총선 때 다 다닌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 경선도 좀 일찍 되는 관계로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 뛰어드는 시기도 2011년도였고 그다음에 총선을 진두지휘하지 않았고 그리고 후보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단일화 과정 이러니까 사실은 단일화하는 시간에 저쪽은 막 진짜 운면동으로 뛰고 다녔는데 우리는 단일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룰 갖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조금 냉소적 단일화 때문에 결국은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말씀을 그동안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적어도 당대표 경선했고 그다음에 총선도 치렀고 그리고 이제 이번 4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사모님은 호남의 섬에 이제 가서 뭐 도다리 쑥국 끓이고 있고 대표님은 후보님은 후보님대로 이제 전국을 쭉 몇 바퀴 돌았기 때문에 그때랑은 좀 많이 다르다.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네, 그리고 보죠. 네. 일단 추미애 대표님, 그다음에 이제 총리님이 결합하게 되고 그다음에 당에 이렇게 대중 소구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생겼어요. 최민희 의원님 최민희 대표적으로 의원은 네. 남양주 병에 방송인. 아, 그렇네요. 추 대표가 TK 출신이니까 추 대표가 또 TK로 가서 좀 열심히 하셔도 네, 되겠네요. 네. TK도 하시고 그다음 호남에서도 인기가 좋으시고요. 김대중 대통령 유세하실 때 보면은요. 각 지역의 군 단위 소재 군의 읍 소재지 거기 장날을 잡아요. 장날을 잡아가지고 하루에 한 5군데씩 10군데씩 간다고 이렇게. 장날이 지방에 가면 장날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스파트 유세를 해요. 네,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5분에 10분 간 유세하고 또 떠나고
미리 선발 때는 거기 가서 준비해 놓고 있고 또 5분하고 떠나고 5분하고 떠나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많이 다닐 때는 10군데도 다니고 막 그렇습니다. 총님 예전에 선거운동 하시다가 크게 사고 날 뻔했던 것도 죽을 있었잖아요. 뻔했었어요. 네.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김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는데 나하고 노무현 후보하고가 이제 리레이로 연설을 하러 다녔는데 저기 홍성에서부터 서울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그때 의원이 나보다 30분 먼저 출발해서 연설을 하고 나는 그 다음에 내가 거기 가서 연설해서 홍성, 그 예산, 그 다음에 당진, 천안 이렇게 해갖고 광명까지 올라오는데 수원에서 막 비가 와갖고 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원 노타리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급하니까 안 돌고 이렇게 가다가 충돌했어요. 큰 트럭이 와가지고 탁 쳐가지고 얼른 내가 여기 옮겨 앉았더니 문이 이렇게 찌그러졌어. 야, 그 순발력.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문고리 4인방 중에 한 명이 이춘상 부장관이요. 예, 그랬죠. 선거 유세 동안 사망했잖아요. 그렇죠? 네. 교통사고로. 12월 3일. 2012년 12월 3일. 여러분들 다 조심하시기 근데 바랍니다. 총리님 진짜 차가 이렇게 돌진할 때 네. 옆자리로 피하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뒤에 타고 있었는데 여기서 시커먼 게 오는 거야. 그래서 얼른 여기 옆에 했더니 여기서 쓰면 다쳤을 뻔했지.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 봄에 대선을 치르는 게요. 그런 대목, 그러니까 눈 내리고 비 내리는 게 적기 때문에 더 좋다. 선거운동도 좋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기치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여쭤보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은 뭐 인구의 거의 절반입니다. 2천만 이상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뭐 네, 앞서고 있습니다. 이길 것 같아요. 나머지 그 서울 수도권 빼고는 지금 PK가 또 가장 1,000만이 넘어가니까 네. 여기 가장 거기도 이기고 높은데 있습니다. 여기가 또 안철수 후보도 부산이 고향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이상한 게요, 총리님. 안철수 후보도 부산이 고향인데 부산을 정치적인 거점으로 삼지를 않고 호남을 잡았잖아요. 자기 이제 의원들이 호남에만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국민의당은 호남당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네. 호남 플러스 수도권에 2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울에 둘. 그러니까 다른 충청권이나 영남 지역이나 이런 데는 지구당도 거의 없을 정도거든요. 제가 있는 세종시에도 지구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선거 참관인도 구하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죠. 네. 지역 조직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상 선거에 들어가면은 선거에 들어가서 막 줄다리기 하면은 이쪽은 조직화된 세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표를 담게 되는 거고 저쪽은 오는 표만 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전에 들어가면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부산 그 출신 그 민주당 의원들은 50%까지도 보고 있더라고요. 득표율을. 네. 득표율을. 예. 최근에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지금 부산 지역은 그 정치 여론 그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 몇 명 됐죠? 부산에서? 6명? 6명 됐나요? 경남까지 합쳐서 경남까지. 경남까지 경남 대구까지 하면 김경수. 13명. 13명. 그러니까 그쪽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거기서 표를 많이 못 가져가기 때문에 예. 50%도 충분히 가능할 수 그러니까 있죠. 지난번 부산에서 39% 받았거든요. 예. 50% 넘긴다면은 뭐 그런 가능성이 있죠. 있다고 보는데 TK는 어떻게 보세요? TK는 지난번에 20%를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30% 이상 받을 수 있을까요? TK는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 많이 지는 걸로 최근에 나오는 지역입니다. TK.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더 받아야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20%는 더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예. 옛날 수구 여권들이 안철수 쪽으로 TK 지역에서는 자기 후보가 없다시피 하니까 그리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건 야당표가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옛날 수구 세력표가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대구에서 지난번 저희 총선에 그러니까 득표를 보면은요 34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이 18%, 16% 얻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당 이제 지지율이? 예 그렇게 보면 지금 뭐 대구나 경북은 조금 어려운데 울산 이런 쪽에 있는 지역 위원장들은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네. 예. 그리고 역대 선거에서 충청을 이기는 사람이 다 이겼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 충청 출신 그러니까 출신인데 뭐 충청 대망론 얘기했던 방기문도 지금 없고요. 안희정 지사도 경선에서 패배했고 충청 표심은 어떻게 가리라고 보십니까? 충청표는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그 충청 지역 투표하고 전체 표에서 48대 예. 37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안희정 후보가 37이고 문재인 후보가 48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충청도도 맞으면 지역성을 벗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지역주의가 이제 아니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봤어요. 비기거나 조금 앞서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10% 이상 차이가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충청권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표가 상당히 나올 거요. 상당히. 네, 예. 상당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는 뭐 북한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민주당이 조금 불리한 결과가 네, 나왔고. 경북하고 비슷했어요. 비슷했죠. 아니 네. 근데 제가 강릉 출신인데 그 집권하는 정당의 그 표가 나오는? 높게 그런 게 나와요. 있죠. 그래서 이제 2002년도 저희가 그 강원도가 가반대 지금 그 최문순 도지사가 도지사고.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조금 불리한 거 말고 도단위 선거나 큰판 선거는 불리할 게 없다? 불리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강원도의 연령대가 좀 높다 보니까 좀 걱정도 하는데 어쨌든 큰 판에서 불리할 게 없다고 보고. 네. 호남은 아까 얘기했고 제주도 하나 남았네요. 제주도는 역대 우리가 국회의원을 한 번도 그 놓쳐본 적이 없지 뺏긴 않습니까? 적이 없어요. 그 17대부터 네. 지금까지 세 군데를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다가 4.3에 대한 그 응어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주 분들이. 그런데 4.3 문제를 맞으면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게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말 참여정부 때부터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대표하고 예, 추미애 노무현 대표 대통령.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뭐랄까 그 감사하는 마음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국회의원 선거는 다 이겼다고 하셨지만 지난번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가 이겼고 네. 지난번 도지사 선거도 원희룡이 이겼단 말이죠. 도지사 선거는 우리 후보가 약차였죠. 아 후보에 따라 이렇게 그리고 되겠습니다. 지금도 제주도가 안철수 후보 강세예요. 예. 네. 하여튼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이제 전국 팔도를 돌아다녔는데 뭐질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예. 실제로 그 저희가 평민당 할 때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은요. 평민당이 영남 지역에 지구당이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선거 치러내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직도 안 되는 예, 것이고. 조직도 안 되고 특히 투표 참관인도 못 구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오늘인가요? 박지원 의원이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박근혜 옆에 최순실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안철수 옆에 이제 박지원이가 있는데 그 박지원 의원이 뭐 부지런한 건 좋은데 말하는 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이해타산적인 관점에서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좋은 정치는 아닙니다. 선거에는 도움을 줄까요? 저쪽 당 입장에서 봤을 때? 신뢰를 못 받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선거에 도움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바른당이나 자유당이 그러니까 일단은 탄핵된 대통령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보수의 뿌리가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박정희 박근혜에 대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특히 이 강고한 보수층에서는 박지원 그 대표의 발언이나 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높다. 이제 이런 그러면요. 거고. 호남 이제 앞으로 아까 얘기했던 정책과 노선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또 봐야 되겠지만 호남의 그 정말 정권 교체를 원하는 한 80% 가까운 분들이 이게 조금 갈등이나 분열로 마치 비춰져서 그 정권 교체 후기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조성되면 지금 형태의 그런 거, 그건 김대중 대통령의 뜻하고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박지원 대표는 저하고 오랫동안 일을 같이 예. 했던 이박 담합 때문에 해서 제가 잘 고생했었잖아요. 알잖아요. 무엇보다 잘 알고 지난번에 이제 구속된 것 때도 제가 도와줘서 구속을 면했고 그래가지고 재판에서 이제 무죄도 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자기 이해관계 중심으로 네. 그러니까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신뢰도 안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거라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 없다. 알겠습니다. 자, 그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싶다 했는데 그러면 뭐 최소한 과반은 넘는 득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도에서는 이제 5자 구도가 되느냐, 뭐 3자 구도가 예. 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5자 구도에서 그 50을 넘기는 그건 쉽지 않다. 쉽지는 않아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가져가는 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표가 있기 때문에 50%의 육박은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막 13대 14대 15대가 다자구도로 치러졌는데 네. 30% 중반, 40% 초반, 40% 초반 이렇게 결정이 그럴 났으니까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이 정도? 40% 한 중반 후반 그렇게 결정할 저는 거예요. 조금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50%? 50한 1, 2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뭐 정말 압도적으로 승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저 승리를 애타게 염원하고 계시는 진짜로 나타났다 청취자들 또 민주당 지지자들 또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역사 앞에서 치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역사 앞에서 아주 국민들의 염원을 받아가지고 정권 교체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재벌개혁, 정치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이런 걸 다 해내는 아주 새로운 시대 7공화국을 여는 거기 때문에 뭐 최선을 다해서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우리 스스로 이끌어간다 그러는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 의원도 한마디. 저는 이제 오면서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린 언론인 지금 이제 현직인데 그 MBC가 굉장히 이제 힘든 과정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직 기자가 암투병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60여 명 가까운 언론인이 그 본인의 예를 들어 그 현장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뭐 정치부를 출입한다거나 산업부를 출입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기사를 쓰고 이래야 되는데 파업에 참여했던 기자들이 예를 들어 스케이트장에서 이제 광고 따는 업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은 이제 좀 약간 외곽에 가 있는 기자가 한 60여 명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심정일까라는 걸 늘 이제 잊지 않고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월호가 이제 뭐 박근혜 구속되니 세월호가 올라왔다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이번 대선에서 그 세월호에 많은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바라고 유가족이나 미수습자들의 염원인데 이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대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마음이 굉장히 절실하죠.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지난 정권을 뺏기고 나서 정말 절치부심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 이동영 작가님께서도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 팟캐스트가 이 정도로 된 것도 다들 이렇게 신지를 갖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겠다라는 분들의 힘이 모아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33일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정말 하루를 1년처럼 쪼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오늘